서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그 여성 연구원을 성폭행하려던 남자가 붙잡혔죠. 네. 일단 간단하게 사건 그렇습니다. 좀 21일 알려주시죠. 오후 5시경 예. 60대 초반의 남성이 서울대 자연과학대죠. 자연과학대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연구원이 화장실을 가는데 이때 흉기를 들고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비상벨을 누르면서 비상벨 소리에 놀라 사람이 연구원, 비상벨을 듣고 달려온 연구원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인계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소변이 마려워서 서울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가 서울대에 다니고 있어서 뭐 여기가 익숙하다 뭐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얘기를 했는데 막상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두세 시간 전에 주변에 들어와 있었고요. 화장실 주변도 탐문을 했었고 심지어 서울대 화장실 이 비상벨을 눌렀지 않습니까? 비상벨 못 누르게 하려고 이 비상벨 덮개를 훼손하는 짓까지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인 어떤 범행을 했던 거죠. 바로 두세 시간 전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카피캣이 아니냐, 모방 범죄가 아니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여성 화장실 물론 화장실입니다만 두세 시간 전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색 대상 그러니까 범죄 대상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범행이 그 화장실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그래서 강남역의 모방 범죄가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은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예. 그 구훈영 관악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이 여성 과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데 여성이나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저승사자처럼 강력한 대응하는 여성 과장이거든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에서 지금 굉장한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을 불구속을 하느냐라고 불구속이에요, 했는데 지금 일부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영장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남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악구 관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거든요. 저도 서울대를 꽤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업무상. 업무상. 출입 경찰관이셨죠.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강력 대응을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범행. 우리 지금 그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두세 시간 전에 잠복식으로 있었고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요, 팀장님이 보실 때 이게 모방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방 범죄 심리가 있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 61세 된 피의자입니다. 남성이. 그렇다고 하면 여성 화장실에 대기하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알게 모르게 보도를 통한 모방 범죄 심리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런 위험을 알리는 충분히 좋은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방법을 가르쳐주는 셈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예. 이분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 그런 강간 미수를 저지르고 나서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저지르고 나서 뭐 내 조카가 서울대를 다닌다 그걸 계속 반복했다는데 아니 조카가 서울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다닌다고 해서 잘못이 줄어드는 당연하죠.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말을 했을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예. 예, 저는 이제 강 교수님 이제 그 말씀에 약간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모방 범죄 심리라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범죄를 계획하고 예. 그 자행을 하는데 이런 보도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성 이 부분도 그 강남역 사건 이후에 비상벨이 설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든가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 강남역 사건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 보도는 굉장히 범죄 예방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근데 이렇게 강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요, 이 뭐 횡설수설한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왜 제주도에서 성당에서 살해한 범도 뭐 머릿속에 칩이 박혀 있다 뭐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히고 나서 전략적으로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학습 효과를 못된 것만 빨리 배우는 것 같죠. 그쵸. 혹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정신병력으로 감경됐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고요. 이것이 모방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